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이 코너 끝나면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거든요. 그거는 여담이고,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을 매일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시간인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렘데시비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이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뭐 참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 관련돼서 어쨌든 뉴욕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시장 읽어주십시오. 어제 미국 시장이 1.7% 정도 상승을 해서요. 일봉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렘데시비르가 줄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임상을 하죠. 근데 이곳에서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판별이 좀 나고 있어요. 그게 시장을 좀 흔들었고요. 또 하나는 실업자가 지금 2,600만 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정상화가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깨서 봤을 때는 플러스였거든, 분명히요. 제가 보통 5시 마지막에 좀 잠을 잠깐 들면 5시간 50분 정도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장이 끝났는데 막판에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마지막에 거의 다 밀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신약이잖아요. 근데 그 약에 대한 부분이 일단 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준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약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약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에볼라 치료제고요.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거에 있던 치료제를 가지고 시장에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결과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굉장히 변이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새로운 약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빠른 약이 나와야만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서 거리두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소비도 안 될 것이고, 소비가 안 되면 생산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기업의 실적은 나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표는 아직 볼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이 갈 길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약간 멈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어저께가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윗꼬리가 생겨서 비석형 캔들이 생겼거든요. 꼭지점에서 비석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지금 꼭지라고 해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비석으로 인정을 안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파란색 선이 의문이에요. 일목균형표상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주가가 하락했던 지점을 현재의 주가는 뚫고 가게 돼 있어야 그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스탠다드하게 의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의문을 진입해서 양봉을 세워놨으면 아주 좋았는데 양봉을 세우다 말아버렸죠. 그래 버리니까 약간 부담되지만 제가 볼 때는 60일선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 제일 더 확인해보고 싶으면 앞으로 2, 3일 동안 이 3거래일 중에 이 의문을 벗어나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죠. 벗어나기 시작하면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거는 없죠. 한 번 의문을 진입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대형 악재가 터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 하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의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차트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시장을 약간 눌러준 정도라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뭐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헤지 펀드들이요, 1분기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20%.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 330억 달러 정도가 시장에서 나갔죠. 330억 달러가 나갔다는 것은 외환보유고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들이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게 시장이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대형 투자가들도
자산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정도로 해석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국 전열을 정비하면 다시 시장에 진입할 거라고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요 근래 외국인들이 매수의 매도를 반복하다 매도로 가지만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1분기 때는 이탈이 됐지만 2분기부터는 아마 유입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학개미운동 이 얘기를 하죠. 이 동학개미운동 얘기를 하는데 예금을 깨고 빚을 내서 또 부동산을 팔아서 시장에 진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금리에 그다음에 유동성을 많이 푸는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또 장사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죠. 그러니까 대체 투자처로 아마 곽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기자금 143조 정도가 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마 주식시장에 수급의 패러다임이 바뀌나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시장의 모습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약세 출발하면 강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략 후강의 모습은 항상 대상승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요 근래 가끔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아마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종목을 잘 못 고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해석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성 자금이 얼마나 더 시장을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금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수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예금을 하면 제가 보관료를 내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체 시장 쪽으로 많이 유턴을 하는 상황일 거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아파트 팔아서 주식을 하는 사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가 주지 않으면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점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당합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기관이 꼭 필요하다. 기관도 눈치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그걸 개인들이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주도자는 개인이 됐다라는 해석을 저는 일단 1900이 넘어가면서는 인정을 좀 하기 시작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한번 업데이트, 그러니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기한이 꼭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지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포지션 구도를 보면 어디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어디까지 기관이 생각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쪽에 풋 쪽에서 보시면요, 이 외국인들은 중간중간에 매도를 쳤어요. 중간중간에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하락을 막겠다라는 생각을 좀 외국인은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기관들은 풋을 많이 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하락할 걸 대비한 해지성인 거로 판단이 좀 쓰고 있고요. 위쪽으로 좀 한번 봤더니 이쪽 위쪽 콜을 보시면요. 역시 기관은요. 완전히 다 매수를 했어요. 이 매수 자리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277, 그러니까 2094까지 나와요. 그러면 2094까지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주봉에서 2040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보다는 그러면 기관을 동조해서 갈 수 있는 외국인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을 보시면 이 콜 자리에서요. 외국인들이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을 보시면 매도와 매수가 반복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정도가 지금 267인데 2020까지는 열어줄 용의가 있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2020 위에 54,000개 정도가 콜을 샀는데 해지성 물량이거든요, 이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기관들이 양매수를 쳐놨는데 하락 쪽으로는 한 번 더 빠질 거를 대비하는 것 같고 위쪽으로는 2060 이상까지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도와준 게 2020에서 30 정도라는 거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1903이 높은 지수가 아닐 수 있겠다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개인들의 파워가
한 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차트가 미국을 앞서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의문을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60일선과는 조우를 못했지만 우리나라 의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오늘 도저히 생겼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의 심리가 오르면 계속 갈 것 같고 떨어지면 또 불안한데 우리 김동섭 전략가님은 일관성이 좀 있으셔서 일관성 때문에 좋습니다. 듣기가. 시장 한번 점검하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전강후약이하여 뒷심발이하면서 끝날 때쯤엔 또 올라붙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힘이 있습니다. 나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 10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